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월드컵 손해보험 대리점 대표 이기원입니다. 자, 오늘은 7월 접어든 이제 2020년 하반기 이제 접어든 기념이라기보다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한번 살펴볼까요? 한참 이슈가 됐던 건 몇 년 전이죠. 보복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난폭운전의 일환으로 그냥 범칙금 스티커 하나 끊고 이렇게 하던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계속 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난폭운전에 대해서 보복운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난폭운전은 그 운전자의 성향의 문제예요. 막 급하게 끼어들게 하고 막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앞에 차하고 나하고 거리가 충분해요. 그런데 이 차가 뒤에서 쫙 달려오더니 달려왔으면 이쪽으로 끼어들 것 같으면 나와 앞에 차의 거리가 충분해요. 자기가 속도가 빨라? 그러면 쭉 가서 나와 거리를 조금 유지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와도 될 텐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으로 쫙 와서 내 앞으로 싹 들어오는 거야. 공간이 충분한데 운전자의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주행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아 뭐야 이러고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되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싹 들어가고 막 또 막 끼어들어서 막 일부러 그 차한테 뭐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난폭한 그런 운전을 하게 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난폭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규정에 근거해서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은 다른 거죠. 보복운전은 똑같이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나를 노리고 끼어든 거예요. 자, 핵심이 뭐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대상입니다.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한 운전 행위냐라는 거죠. 나를 찍어서 너희 이렇게 한 건 보복운전이 돼요. 그 이전에 그 보복운전을 하게 된 이전에 좀 많은 사고들 보면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와서 확 보복을 하게 만든 계기를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나는 통상적인 정도의 주행이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복운전한 사람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걸 말 그대로 이제 거가 거다라고 하죠. 갱상도 사투리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보복운전이 뭐 면죄부가 주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처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복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보복운전을 어떤 규정으로 처벌할 것이냐라는 논의에서 이제 정리되어진 내용이 이제 몇 년이 제법 논의가 이제 확 대두된 지 몇 년이 흘렀죠. 이제는 거의 정리가 됐어요. 보복운전은 특수협박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특수협박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커요. 그냥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 폭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고 사람이 다치고 막 이렇게 되면 특수 폭행까지 갈 수도 있어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되고요. 특수 상해, 사람이 다치게 이를. 근데 여러분들 폭행하고 상해하고 조금 헷갈리지 않나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특수 상해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들어가고요. 특수 손괴, 이제 그렇게 해서 피하면서 막 차가 사고 나서 부러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특수 손괴로 들어가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이런 이제 특수 협박, 특수 폭행, 자 특수 들어가요. 특수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큰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예요. 이 이제 보복운전으로 입건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운전대를 잡을 때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아이고 먼저 가세요 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저도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순간순간 화가 나고 막 아이씨 막 이렇게 되더라도 그 정도에서 그냥 말아야지. 그걸 쫓아가서 막 끼어들어가 브레이크 팍 밟아보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처벌받아요. 옛날 같으면 그래가지고 시비 붙어가 거기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그 소리 듣다가 그냥 갈 거. 갈 거. 이제는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처벌받아요. 크게 처벌되는 상황이에요. 벌점 100점 이렇게 합니다. 기존에 내가 만약에 뭐 중앙지법 해가지고 한 30점 벌점 있었다. 그러면은 누상 벌점 1년 이내 121점 초과되면 이제 그 121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취소돼 버리거든요. 그럼 뭐 30점 있었고 내가 100점이다 이러면 130점 그냥 취소돼 버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적은 건 제가 이제 대상 때문에 했습니다. 나한테 한 거는 보복운전이 돼요. 근데 막 하면서 이 차 저 차 막 그냥 끼끼 빵빵 막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난폭운전으로 갈 수 있고요. 다수를 보복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대상이다 뭐 그렇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지 운전 스타일이 그렇게 난리다 막 이러는 이제 난폭운전인 거고 너이씨 한번 죽어봐 이렇게 되면 이제 보복운전이 되는 거다. 자, 동시우회전 사고 어떤 사고가 있냐면 이런 사고예요. 우회전하려고 차가 서 있어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아니 차가 안 오는데 계속 서 있어. 뭐야? 옆에 공간이 좀 돼요. 그래서 싹 가려고 하는데 얘가 그때 이제 우회전으로 딱 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옆구리랑 나 앞이랑 사고가 나죠. 자, 이런 사고들이 종종 나요. 종종 진짜 자주 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가 가해자일까요? 끼어든 놈이 가해자죠. 샵 1차량이라고 하거든요. 1번 차량, 가해 차량. 얘가 2번 차량인데 그러면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뭐 끼어드는 거 어떻게 주의할 거야? 난 과실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실이 없냐? 아니요, 과실이 나와요. 이 차도 과실이 나와요. 어떤 과실이 나오냐? 도로교통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회전할 때는 도로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우회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공간을 두면 안 돼. 근데 내가 공간을 뒀잖아요. 그 차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차한테도 안전하게 우회전하지 못한 과실이 주어져요. 통상 73, 82 뭐 이 정도 주어지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또 안 와요. 여기는 지금 2차선 도로 막 이렇게 2차로 도로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골목길이에요. 여기는 이제 대로고 그래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차가 여기 또 서 있어. 한복판에. 여기는 차가 한 대 지나갈 만큼 충분해.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차가 여기 지금 차를 세워놓고 뭐 일을 보고 있나? 이러고는 가는데 난 우회전해야 되니까 가는데 얘 차가 뒤돌아와서 사고가 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누가 봐도 우회전 하려는 상황이에요. 우측 깜빡이 켜고. 그런데 이거는 우측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브레이크 등만 들어와서 떡하니 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 차 뒤에서 저 우회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똑똑똑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되 다만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뒤에서 온 차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진행한 차의 진행에 주의를 해서 뒤에서 잠깐 멈췄는데 빵빵 해봤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가는데 움직였다. 이래버리면 얘 과실이 아주 많겠죠. 그렇다고 100%를 될 수 있냐? 그건 건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시우회전에서는 옆에서 끼어든 차가 일단은 가해자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끼어든 차보다 앞에 있던 차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서 동시우회전 그럼 누가 가해자라는 얘기예요? 끼어든 차가 가해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무조건 끼어든 차가 가해자인 것만은 아닌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 사고에서도 사실은 세세하게 살펴보면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고 당시만 보면 안 돼요. 내가 가는데 당신이 출발해가지고 딱 사고 났잖아. 요거만 놓고 보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사고는 뭘 봐야 되냐?
그 전의 사고 전의 진행과 차량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 와서 이렇게 사고가 났구나. 그 당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을 살펴야 돼요. 항상 그게 중요해요. 진로 변경하는 차고 사고가 났다. 똑같이 그냥 진로 변경하고 하는 차고 사고가 났다. 이래 버리면 7대3 이렇게 되는데 진로 변경하는 차가 진로 변경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건지 뒤에서 쫙 이렇게 달려온 건지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나는 그 당시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임시우회전은 기본적으로는 끼어든 차가 잘못한 거다. 하여튼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난폭운전 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되고 난폭운전 하는 차를 보더라도 보복운전하는 그런 마음의 수양도 좀 하셔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 진짜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오는 상황도 많은데 그렇지만 운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운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